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북한이라는 독특한 사회 구조상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 정권이 4대 세습을 하는 과정에서 붕괴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뭐 어떤 역술가에 따르면 40대 이후부터는 김정은 사주가 안 나온다. 뭔가 가까운 시일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의 기회는 거의 왔어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통일된 한반도를 우리가 물려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뉴욕타임즈가 최근에 이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걸 보니까 공식석상에 김주애가 드러난 그 횟수를 또 계산을 했더라고요. 총 39차례 등장을 했는데 24차례가 군 관련 행사였으며 최근에 또 김여정이 이 김주애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또 근거로 들었더라고요. 이 북한의 4대 세습이 현실화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4대 세습은 이제 분명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아직까지 이제 김주애가 나왔기 때문에 김주애가 후계자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성이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북한이라는 독특한 사회 구조상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민주주의 역사가 깊은 미국도 아직 여성 대통령이 안 나왔고 대한민국도 박근혜 대통령 빼고는 여성이 나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이 뭐 어떤 최고 권력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리 민주주의 역사가 깊은 국가여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뭐 이제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서 여성이 대통령이 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말이 안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아프가니스탄하고 거의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거의. 더하면 더했지. 그러니까 이제 남성 우월주의, 남전 여비가 이제 꽉 찬 그런 사회다 보니까 만약 김정은이가 김주애를 이제 후계자로 세웠다고 하게 되면 이건 잘된 일입니다. 사실은. 나라를 완전히 망치게 만드는 거죠. 사회 구조는 여성을 깔보고 여성을 갖다가 이제 하대하는 국가인데 여성을 세우게 되면 이거 나라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주의 전혀 없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가 있으니까 김주애가 있고 김여정이도 있고 현성월이도 있는 것이지. 김정은이가 없는 여성들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거기서? 아무 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김주애가 뭐 자주 나오고 자주 뭐 공개가 되고 또 김정은 이상으로 이제 막 그런 우대가 되니까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 체제 구조상 여자가 되기는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나올 때도 보게 되면 후계자라는 것은 약간 신비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콘텐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주애가 뭐 그게 만약 후계자라고 하게 되면 걔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김정은 딸로 나와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그냥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게 뭐 업적이 될 수 없잖아요. 신비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꽁꽁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짠 나와서 아주 신비하게 후계자로 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김정은의 후계자는 이제 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은 이제 전격적으로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제 김주애는 뭐냐면 이제 오랜 국정 경험이나 이런 인지를 통해서 후계자를 갖다가 이제 후견하는 도와주는 김여정의 역할을 이제 미리 하라는 이제 그런 그 과정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들은 경험이 없지만 김주애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일정한 정도 이제 같은 레벨에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도 초기 때 나올 때 김여정이가 전혀 경험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는 김여정이밖에 없었거든요. 권력 초기 때. 그러니까 김여정이하고 실수를 하면서 이제 권력을 끌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믿을 만한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김주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스텝이 꼬일 수 있는 게 뭐냐면 김주애는 이설주의 딸이지만 지금 국정원 발표에 의하면 이설주의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약간 부실한 아들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이설주의 아들이 되면 좋지만 이설주의 아들이 안 되고 뭐 현성월이 아들이라든지 또 다른 여심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여자한테 나온 아들이 똘똘해가지고 이제 김주애랑 이제 붙여놓는다고 하게 되면 아무리 같은 이제 아버지가 같다고 해도 엄마가 다른 형제가 이제 거기에 결합이 잘 되겠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적으로 이설주의 아들이 후계자가 되면 뭐 잘 갈 수 있겠지만 그게 만약 안 된다면 이제 권력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4대 세습은 김정은이가 이제 좀 더 오래 버티면서 케어해주면 갈 수 있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이 만약 빠르게 사망해서 4대로 간다고 하게 되면 이게 버티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정권이 4대 세습을 하는 과정에서 붕괴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 이제 그 최씨 무신 정권이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최씨 무신 정권이 4대째로 가면서 망했습니다. 이게 4대로 가면서 이제 그 어린 아이한테 권력이 쥐어지면서 이제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씨 왕조가 가문 정치, 가신 정치가 최씨 무신 정권하고 거의 흡사한 이런 정권이다 보니까 그 정권의 모델을 그대로 갖다
우리가 보게 되면 4대째 망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북한의 김씨 정권도 이제 4대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붕괴의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그런 징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은의 어떤 평균 기대 수명이 지금 짧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역술가에 따르면 40대 이후부터는 김정은 사주가 안 나온다. 뭐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김정은 얘기 들어보니까 다시 지금 김정은이가 화를 많이 내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화를 많이 낸다는 것은 이게 혈압과도 연계가 되고 있고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기가 나는 왕들, 그러니까 연산군 같은 경우, 연산군 그리고 네로 황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미쳐가지고 막 돌아가면 이게 빨리 죽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게 맞아 죽거나 뭐 스스로 죽거나. 근데 지금 김정은이가 감정 기복이 또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자 문제, 이 기쁨조 이 파티를 지금 굉장히 세게 또 한대요. 그러니까 원산 지금 여투 타면서 지금 막 그 원산에서 지금 막 그런 기쁨조 아주 그 음란한 파티를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지금 다시 그걸 파티하고 있고 술 담배 끊지 않고 있죠. 그리고 지금 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청진에서 그 이제 군함 막 진수식 하다가 이제 자빠지면서 그때 막 화를 엄청나게 냈거든요. 그때. 그래서 막 노발대발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화를 내기 시작해가지고 자기 옆에 경호원들이 뭐 절거나 뭐 발견하게 되면 바로 청살시키고 막 그렇게 한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지금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화를 자주 내고 또 여자에 막 또 집착하고 이제 뭐 술 담배 지금 끊지 않고 있고 운동 안 하고 이건 결과는 뻔한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그 정권이 지금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원산 갈마 지금 휴양지 만들어놨는데 이게 지금 거기 쏟아부은 돈이 지금 몇십억 달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 인민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리조트 가가지고 100달러씩 내고 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한 달러 1달러에 지금 3만 얼마씩 하는데 한 달 월급이 지금 5천 원 6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거 어떻게 그거 자겠어요 여기서? 그러게요. 근데 지금 러시아 사람들 불러가지고 좀 돈벌이를 하려고 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안 가요 또 그게. 그리고 러시아 기자가 또 가가지고 또 취재하다 보니까 어떤 놈은 맥주를 계속 하루를 마시고 있는데 맥주량은 줄지 않고 또 어떤 놈은 당구만 계속 치고 있는데 하정구 당구만 치고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 기자가 적게 보려고 했는데 하도 희한하니까 조작된 게 많구나. 그래서 이게 다 세팅된 그걸 발견한 거죠 러시아 기자가. 근데 굳이 우리한테까지 그렇게 세팅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조작된 나라,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쪽에 독재 국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 자유가 굉장히 있는 나라거든요. 그게 있죠. 네. 언론 자유도 꽤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기자가 보기에도 너무나 이제 한심하니까 이걸 이제 그대로 갖다 기사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가 또 화가 나가지고 또 그걸 또 폐쇄시켜 버렸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 뭐가 됩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 사람들 상대로 지금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오게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리조트를 갖다 돈 발라가지고 지금 했는데 이걸 지금 뭐 누구한테 그걸 팔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한 경제 정책 가운데 마식령 스키장이니 뭐 삼지연 리조트 뭐 양덕 그 무슨 온천 그리고 뭐 사방에 만들어놨는데 아무것도 지금 누구도 안 오기 때문에 원래 중국인들이 와야 되는데 중국하고 사이가 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구상한 관광 정책, 관광 수입 정책이 지금 거의 제로 상태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폭망하죠. 또 러시아 돈 벌고 있는데 자기 지금 죽을까봐 지금 뭐 군사 무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게 엉망진창이고 막 스트레스 받고 뭐 화내고 뭐 여자 막 쩔어 있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게 언제 저렇게 폭발할지 참 저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가까운 시일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김정은이 급사해가지고 후계 구도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가운데 북한 내 엘리트, 군부, 주민들의 반응과 이 북한 체제가 과연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참 중요한 타이밍 때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통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더 확대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북한이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맞춰가지고 두 국가 평화 체제로 가자. 이게 지금 그 좌파들이 지금 막 어언데 지금 플랜카드 붙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에도 통일을 우리가 지향한다고 돼 있고 헌법 정신이고 그리고 헌법에 없다고 해도 통일이라는 것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게 이게 원칙인 겁니다. 사실은 통일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후대한데 통일된 국가를 물려줘야지 우리 후대한데 그런 또 안 좋은 분단 국가를 물려준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일인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통일로 가는 길은 우리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통일로 가려면 뭘 해야 되겠냐? 독재 정권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축소시켜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민주화를 통해서 힘이 강해지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이제 그 독재 정권이만 포커싱이 돼가지고 그 정권에게 막 존중한다고 그러고 막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럼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한국에 대한 그 불신,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통일로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독일이 통일될 때 서독 정부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동독 주민에 대한 인권 문제는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동독의 공산당 정권을 반대하고 압박을 가하고 동독 주민에게는 자유를 주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거든요. 심지어
정부에서 경제 지원을 할 때 동독 공무원의 여행의 자유화를 조건으로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범들 돈 주고 사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동독 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개선시키는데 압박을 가해가지고 결국은 동독 공산당이 서독의 TV를 막으려고 하다가 못 막았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서독의 TV가 동독 안방에 다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망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 삐라 뿌리는 것도 지금 우리가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국정원 라디오도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서독은 거꾸로입니다. 서독의 방송을 동독에게 하기 위해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걸 동독을 포기시켰습니다. 완전히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을. 근데 우리가 포기하다 보니까 서독이 했던 통일 정책을 우리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이거는 후대에게 그것도 엄청난 짐을 또 넘겨주고 또 넘기고. 그러니까 임종석 씨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통일은 후대가 이제 너나게 하자. 이거 얼마나 양심이 없고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이게. 그걸 왜 우리가 후대한테 넘겨야 됩니까 이게. 그 안 좋은 거를. 보다 좋은 세상과 보다 좋은 나라를 후대에게 넘겨야지. 우리가 분단된 걸 그대로 넘겨가지고 또 후대가 또 고통받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역사를 갖다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제 중요한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통일 정책을 정교하게 세워서 북한 주민이 뭘 원하고 있고 북한 주민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통일의 방향은 북한의 민주화, 자유, 인권, 그다음에 통일, 이런 이제 대전제만 우리가 형성이 되면 얼마든지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원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짝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기회는 거의 왔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빨라질 수도 있고 또 멀어질 수도 있는데, 자꾸 이제 통일을 후대에 넘기자는 그런 막말이나 하고 있고 또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꾸 상처를 주는, 또 신뢰를 잃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든 진보든 올바른 정책을 세워서 북한 주민들이 정말 그 자유롭게 되는, 잘 살게 되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어떻게 독재 정권에게 마냥 북한 이민들을 갖다 맡겨놓고 그들의 노예로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살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김정은 본인도 지금 거의 죽을 때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북한 경제가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1달러에 36,000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제는 완전히 붕괴 상태가 됐고 이게 답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중요한 시기 때 또 4대 또 세수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 때 우리가 반드시 통일로 우리가 이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대에는 통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통일된 한반도를 우리가 물려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그 후대 세대에게 분단된 국가를 그대로 넘겨줘 가지고 후대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그런 이 발상은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그런 인간들의 발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우리가 정말 이 북한에 대해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북한을 또 대해야 되는지, 또 북한 공산당과 또 북한 주민들의 또 이건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좀 지혜롭게 좀 목소리를 내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일의 과업을 후대한테 물려주지 말고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또 평양24시도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철한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